중동의 하늘이 다시 한번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국지적 충돌로 넘길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란의 심장부를 겨냥한 대규모 타격은 한 나라의 군사시설만 흔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보였던 권력 질서 자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를 세계에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헤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진짜로 무겁게 숨을 삼키고 있을 쪽은 오히려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전략적으로 맞물려 있는 중국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이란 내부의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언제나 표면보다 연결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한 지역에서 터진 충격은 멀리 떨어진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버텨온 관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단지 이란의 오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중동의 판을 넘어 베이징의 계산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나라들이 이 순간을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흐름을 차분하게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타격이 세계를 놀라게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규모보다도 방식에 있습니다. 한두 개 목표물을 향한 경고성 공격이 아니라 여러 핵심 지점을 짧은 시간 안에 압박하는 정밀한 작전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남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 지휘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지, 내부 통제력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폭발음보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이란의 권력 핵심은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만약 그 안정성이 생각보다 약하다면 그 여파는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사건이 전달하는 상징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대형 충돌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 나라의 권력 중심을 겨냥한 인상이 강하게 퍼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장면은 단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 전체의 심리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중심도 더 이상 절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런 신호를 매우 예민하게 읽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억지력의 재확인으로 보고 누군가는 기존 질서의 취약성이 드러난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번 일은 지나가는 하루짜리 뉴스로 소비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란 내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권력이 강해 보이는 체제일수록 실제로는 특정 상징과 특정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단단해 보이지만 핵심 연결 고리가 흔들릴 때 내부 긴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커집니다. 군과 정보 조직, 정치 지도부, 치안 체계, 그리고 대중을 통제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한 줄로 묶여 돌아가는 구조라면 어느 한 지점의 흔들림도 단순한 부분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 그 자체보다도 그 피해가 만들어내는 불신입니다. 누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가?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누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이 질문이 동시에 떠오르는 순간 체제는 군사적 충격뿐 아니라 정치적 진동까지 함께 견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동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였고 여러 세력과 이해가 얽힌 연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그와 연결된 국가들의 전략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와 안보, 외교와 공급망, 군사협력과 지역 영향력까지 한 번에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각국의 표정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군사적 결과를 보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읽고 있으며 또 어떤 나라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외교 지형 변화를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단순한 관찰자로 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불안정은 중국이 기대어온 몇 가지 전략적 축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사건은 중동 뉴스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 이야기로 바뀝니다. 테헤란에서 들린 충격이 왜 베이징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란 내부의 권력 균열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경우 무엇이 먼저 흔들리고 그 변화가 중국의 에너지 계산과 외교적 입지 그리고 지도부의 심리적 판단에 어떤 압박으로 돌아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리 떨어진 두 수도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한 줄의 긴장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약 이란이 실제로 권력 재편의 문턱에 들어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흔들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정권의 운명을 지도자 개인의 생사나 상징적 존재감에만 연결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보다 훨씬 복잡한 연결망입니다. 군 지휘 체계와 정보기관, 종교적 정당성, 치안기구, 경제 배분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와 충성으로 유지되던 내부 균형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흔들릴 때 진짜 위험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순식간에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한 지점에 집중된 체제는 평소에는 매우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명령은 빠르게 내려가고 반대 목소리는 억눌리며 외부에서는 일사불란한 구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구조일수록 충격이 왔을 때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여러 중심이 존재하는 체제는 혼란 속에서도 일부 기능이 분산되어 돌아가지만 상징과 권한이 한 축에 몰린 체제는 핵심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부문이 동시에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현장 지휘관은 움직임을 늦추고 각 부처는 책임을 피하려 하며 내부 세력은 공개되지 않은 경쟁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외형상 질서는 유지되는 듯 보여도 내부는 이미 균열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더욱 민감한 이유는 국가 운영이 단순한 행정 시스템만으로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안보, 이념과 상징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의 흔들림은 단순히 자리 하나가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해온 서사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국민에게는 안정성을 보여주어야 하고 엘리트에게는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며 외부에는 아직 협상력과 억지력이 살아있다는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어느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체제는 단기적으로 더 강경해지거나 반대로 내부 조정 실패로 인해 더 깊은 불안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후의 시나리오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경한 통제 강화입니다. 내부 균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치안과 정보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 적대감을 강조하며 국민에게는 결속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공포에 의존한 통제는 피로를 쌓고 경제와 일상생활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불만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엘리트 내부의 조용한 권력 경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체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세력이 향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비공식 신호가 더 중요해지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집니다. 셋째는 사회적 불안이 위로 밀려 올라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불만이 상징적 사건을 계기로 거리로 번질 경우 정권은 안팎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당장 체제 붕괴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체제는 위기 순간에 놀랄 만큼 빠르게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재정비의 대가입니다. 더 강한 통제는 더 큰 반발의 씨앗을 남기고 더 치열한 내부 경쟁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하루의 군사 충격이 아니라 이란의 권력 구조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재설정할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계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재설정의 방향에 따라 중동 전체의 긴장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선은 다시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중국이 이번 사태를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란이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전략적 필요를 공유해온 중요한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민감한 영역은 에너지입니다. 국제 정치는 원칙과 명분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산업과 물류, 제조업과 내수, 성장률과 사회 안정까지 떠받치는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만약 이란이 장기 불안정에 빠지거나 향후 외교 노선을 조정하게 된다면 중국이 기대어온 에너지 계산은 즉시 수정이 필요해집니다. 공급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거래 방식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순간 경제 전체에 파장이 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입지입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 관계의 폭과 경제적 연결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이란은 하나의 상징적인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이 흔들리면 중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외교적 포지션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한 나라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지역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 보이는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대국도 혼자 힘으로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현지의 거점과 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란의 불안정은 베이징의 전략적 빈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게 남는 층위는 지도부의 심리입니다. 외교와 경제의 손실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동맹과 파트너의 취약성이 드러날 때 생기는 심리적 압박은 숫자로 적기 어렵습니다. 한때 단단해 보이던 연결망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장면은 다른 모든 계산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지 이란의 위기 여부를 넘어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민감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베이징이 기대어 온 전략적 기반은 얼마나 견고한가? 또 그것을 떠받쳐온 안보와 기술의 이미지는 실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제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외교 관계나 에너지 거래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더 민감하게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이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쌓아온 전략적 신뢰의 이미지까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무기와 장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체면이고 메시지이며 때로는 동맹과 파트너를 묶어두는 심리적 접착제입니다. 어떤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타격을 받는 것은 특정 시스템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신뢰 구조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장면은 베이징 입장에서 단지 불편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방공망과 조기 경보 체계의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재원과 사거리, 탐지 능력, 동시 추적 수치가 강한 인상을 줍니다. 숫자는 늘 질서를 만들어 보이게 하고 기술은 늘 자신감을 포장해 줍니다. 그러나 실전은 다릅니다. 실전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설명과 강한 선전이 뒤따르더라도 위기 순간 상대의 정밀한 타격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는 장면이 반복되면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아주 천천히 퍼지는 것처럼 보여도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부담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군사기술과 안보체계의 현대화를 중요한 국가 이미지의 일부로 보여주어 왔습니다. 단순히 자국 방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잠재적 파트너에게도 중국의 전략적 무게감을 각인시키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과 연결된 기술적 이미지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기대만큼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손실은 두 겹으로 나타납니다. 밖으로는 파트너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안으로는 체제가 의존해온 자신감의 서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신뢰의 미세한 흔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전략적 비용으로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공급했는지에 대한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현대 지정학에서 군사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읽히느냐입니다. 기술은 성능 자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지와 함께 소비됩니다. 강력한 방공망이라는 이미지는 상대에게는 억지력으로, 파트너에게는 안심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이미지는 빠르게 반전됩니다. 억지력은 의심으로 바뀌고 안심은 불안으로 바뀝니다. 결국 실제 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정부와 군, 시장, 그리고 대중이 어떤 인상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번 사태는 바로 그 인상 전쟁의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 더 넓은 지역 질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아시아는 이미 긴장과 계산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어느 한쪽의 군사적 이미지가 흔들리면 주변국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안보 협력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신중하게 균형을 잡으려던 나라들도 새로운 계산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는 환경에서는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누가 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외교적 선택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균형감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 번의 사건만으로 모든 기술과 모든 체계의 가치가 단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 시스템은 상황 운용, 지휘, 정보, 배치, 환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정적 판정이라기보다 그동안 확고해 보였던 이미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전한 붕괴보다 이런 상징적 균열이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에 금이 가는 순간을 유난히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사회의 반응으로 옮겨보면 또 다른 층위가 보입니다. 큰 충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식 발표보다 대중의 감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장면이 그렇게 소비되었습니다. 거리의 환호, 온라인의 급격한 반응, 해외 공동체의 즉각적인 메시지들은 단순한 장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상징적 계기를 만나면 얼마나 빠르게 표면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은 해방의 신호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너무 이른 기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대중의 반응이 이렇게 빠르게 형성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중요한가 하면 권위주의적 질서는 언제나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포와 체념, 그리고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을 함께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충격 이후 사람들이 더 이상 완전히 침묵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체제가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부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리의 환호가 곧바로 정권 교체를 뜻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두려움의 독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인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 인상은 실제 정치 변화보다 느리게 작동할 수 있지만 때로는 훨씬 더 깊게 축적됩니다. 다만 여기서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거리의 감정과 권력의 현실은 종종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징적 장면 앞에서 빠르게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끈질깁니다. 군, 정보기관, 종교 권위, 행정 통제, 경제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힌 체제는 단지 여론의 변화만으로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폭발을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앞으로 제도적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이 사건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과 기술의 이미지, 그리고 대중의 심리가 동시에 흔들릴 때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가 하는 더 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인지 아니면 더 큰 재편의 첫 장면인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흐름만 놓고 보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회성 충돌로 축소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해석은 이것이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긴장 국면의 문을 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크게 흔들린 질서는 곧바로 안정으로 돌아가기보다 추가 충격과 재조정,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벌어진 장면보다 그 장면 이후 어떤 선택들이 이어지느냐입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긴장의 장기화입니다. 이란 내부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지 못한다면 권력 재정비 과정 자체가 불안정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로는 체제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강경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 있고, 내부로는 통제 강화를 통해 균열을 봉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언제나 비용을 동반합니다. 군사적 긴장은 시장을 흔들고, 불확실성은 투자와 물류를 압박하며 국민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피로를 키우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지역 연합의 재배치입니다. 중동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대결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주변국들은 겉으로는 신중한 언어를 쓰더라도 실제로는 누구와 거리를 좁히고 누구와 선을 긋는지 매우 빠르게 계산합니다. 어떤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국가는 자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용히 새로운 협조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배치는 때로 공개 선언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식 입장은 늦게 나오더라도 정보 공유와 군사 태세, 에너지 협상, 외교 채널의 변화는 이미 물밑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진짜 후속 장면은 미사일 궤적보다 회담장과 외교 전문, 시장의 숫자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바로 구조적 의존의 재평가입니다. 한 국가가 특정 파트너, 특정 공급망, 특정 안보 이미지에 오랫동안 의존해왔다면 큰 충격 이후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다시 펼쳐보게 됩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축이 흔들릴 경우 에너지 확보 방식부터 외교적 레버리지, 중동에서의 발언권, 더 넓게는 자국 전략의 안정성까지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재검토는 단순한 외교정책 수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더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 무엇을 더 취약한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는지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단순히 누가 공격했고 누가 타격을 입었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구의 계산이 바뀌고 있는가입니다. 중동의 군사 충돌은 이미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다른 지역의 전략 지형까지 흔들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바로 그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내부 균열 가능성, 중국의 전략적 부담, 군사기술 이미지의 흔들림, 대중 감정의 분출, 그리고 지역 질서의 재편 가능성까지 하나의 사건 안에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하루 이틀의 헤드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해석과 더 많은 후폭풍을 낳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파괴의 장면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어 온 연결 구조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이란에게는 체제의 복원력, 주변국에게는 외교적 선택, 중국에게는 전략적 의존의 대가,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는 억지력과 취약성의 새로운 기준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만 소비할수록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압박을 받으며 어떤 구조가 약해지고 어떤 구조가 새롭게 떠오르는지를 냉정하게 보는 시선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서둘러 내릴 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중동의 충격은 단지 한 나라의 불안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첫째,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와 지역 안보 질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여파는 에너지와 외교, 전략적 계산을 통해 중국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사기술과 억지력의 이미지를 둘러싼 신뢰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중의 감정 변화는 곧바로 체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정치적 균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벌어진 일의 진짜 무게는 폭발 그 자체보다 그 폭발 이후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뉴스 소비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읽는 단서로 받아들일 것인지입니다. 중동의 불빛은 때때로 그 지역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강대국의 그림자까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그림자 속에서 중국의 불안, 전략의 취약성, 그리고 세계 질서의 미세한 이동이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